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그닥 안 좋았죠. 저도 오늘 거의 관망했습니다. 관망이 아니죠. 저 오늘 거의 못 봤습니다. 최근에 좀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거의 못 봅니다. 못 보고 한 종목 정도 매수로 걸어놨는데 사졌더라고요. 발바닥 각질 낼름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떨어지고 끝났죠. 일단 오늘 장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 주까지는 조정을 예상했기 때문에 딱히 멘탈적인 충격은 없죠. 충격은 없는데 이게 이제 내일은 SK바이오팜이 상장합니다. 약간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 지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체크했듯이 호조 중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짜증나는 미 증시 선물이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증시가 운영될 때는 지들은 실컷 올라놓고 또 오른 만큼 증시 선물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 막 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준 다음에 지들 본장에서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을 거기 때문에 본장이 나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이 증시가 떨어져도 반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참 웃긴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이고요. 세계 경제 지표는 좋습니다. 지금 순항 중이고 현재로서는 장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번 주 조정은 좀 지켜보면서 이제 곧 반격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하락할 만한 뉴스는 무엇인지, 강력한 변종 발생, 돼지 독감이, 신종 돼지 독감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모빌리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완성차 섹터는 주시해야 됩니다. 수소차 섹터는 어차피 미리 매수를 해뒀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삼성전기랑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센트럴 모텍은 전기차라고 보긴 뭐예요? 그냥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업체죠.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경계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인버스가 5,000원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매집을 고려하겠습니다. 매집 고려를 바꿔야겠다. 바로 매집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세계 증시라던가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막 아무런 악재가 발생하지 않을 그냥 용변천건만 부를 장인데 인버스를 유유히 매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악재 호재는 변함이 없고요. 장중 루머 조심하세요. 외신입니다. 외신은 무슨 뉴스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New Infection Record,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지금 에피데믹에 대한 컨트롤을 루징했다. 지금 약간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아마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거에 당할 만한 바보는 많이 없습니다. 쟤들도 코로나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휘청했죠. 한번 휘청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이슈로 당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바보입니다. 바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유럽이 이제 jobless surge is, 그러니까 약간 완화되고 있답니다. 그런 실업률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스탁이 낮게 열렸었어요. ISM 지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좋게 나왔습니다. 차이나 크랙다운, 균열이 되고 있다. 홍콩에서. 지금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첫 번째 체포자가 나왔다네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은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리바운드하고 있답니다. 리밸런싱 에비던스. 약간 리밸런싱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오히려 확실히 반등할 것 같고 정상화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내신입니다. 운전대 다시 잡은 문 대통령, 이 한반도 운전자론, 이게 막 대출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운전자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의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북미 회담에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게 쇼죠, 쇼입니다. 사실 북미가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종전이 된다거나 한국이 통일이 된다거나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꿀단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으르렁으르렁거리는 이리들이 과연 우리 한반도를 그렇게 놔둘까요? 신종 돼지 독감, 코로나19처럼 무기 없이 당하지 않을 것. 신종 독감이 나왔는데 이게 참 돼지열병 관련주로 매집을 했던 제 마니커가 지금은 거의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수익에서 손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꾸준히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헛다리 짚긴 했습니다. 이게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가장 이슈를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슈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를 한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하는 종목은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은 오랫동안 매집에는 의미가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밝히고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세계 증시 개미의 진격, 동학개미 로빈후드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약간 기획성 기사들은 마지막 문단만 보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이 뭐냐면 전 세계 증시는 이처럼 대량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나쁜 뉴스에도 오르는 시장에서 어느 누가 수익률에 행복하지 않겠는가 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가 하락 때 시장을 빠져나갈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봉쇄 기간인 3, 4월 계좌 개설이 급증했으나 5월에는 주춤해졌고 증시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졌다. 왜 이 말할까요, 얘들이? 참 속이 뻔히 보이죠. 다음 주가 하락. 그러니까 다음 주가 하락을 기정사실화했어요. 웃긴 놈들입니다. 주가 V자 반등도 못 맞춘 놈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 지금 배가 엄청 아플 거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잘난 증권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 V자 반등은 없다. 특히 루비니 같은 약간 얼빠진 사람은 I자 하락한다더니 활기 없는 반등 후에 폭락할 거다. 이런 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좋으니까 면이 안 서는 거죠. 쪽팔리는 거죠. 사실 진짜 이거는. 자기들은 엘리트랍 쉬고 앉아가지고 바둑만 두고 있었는데 웬걸 개인 투자자한테 호되게 당하니까 어떻게든지 니네 다 뒤질 거야 라는 얘기. 얘들이 지금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 자기들이 거 봤지 이런 전문 영역은 니네 같은 무지렁이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쟤들은 막 북쪽으로 절하고 있을 거예요. 북한 보고 무사를 한번 쏴달라고. 정의선 수소 제국의 꿈, 수소차 부품 다 잡겠다. 지금 현재 수소 모빌리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슈팅 나오다 말았죠. 근데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였죠. 저는 풍국 주정이랑 뉴로스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들어온 거라서 슈팅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켜보시죠 그냥. 정부 거래세로 단타 억제, 시장선 장기 투자인 혜택 줘야.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라고 했는데 그때 얘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증시에 이제 증시가 화랑이고 활성화됐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내겠다라고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정부는 오는 7일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거래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니, 진짜 욕하면 제가 삼천교육대 잡혀가나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지금? 저 약간 정신병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니, 분명히 그때 증시에 사람이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낸다면서요. 이때까지는 혜택을 주는 거였고, 증시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증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활성화된 게 동학개미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이게? 나 진짜. 이런 거를 보고 그냥 다 넘어가나,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 보면 못 넘어갑니다, 진짜. 너무 괘씸해요. 기획재정부는 거래세를 없애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고빈도 매매를 들지 마세요, 좀. 이건 제가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봐야 저 사람들한테 미안한 소리니까 안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대금에 매기는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특정 주식을 팔거나 사면서 차익을 보는 형태의 매매가 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 매매가 기승을 부린, 그럼 잘 봐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특정 주식을 팔거나 사면서 차익을 보는 형태의 매매가 나쁜 건가요? 저는 어차피 단기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단기간 집중적인 단기 매매가 나쁜가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예. 저거를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정의하면서 사실 뭐 퀀트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시타델 같은 애들, 멜린치 증권을 이용한 시타델 같은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의 한 형태죠.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예, 비노 부분 고용 변화 말고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단칸 뭐 일본이야 제끼시고요. 뭐 쟤네야 뭐 언제 망할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은 경제 지표를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엔화만 보면 됩니다. 엔화. 내일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다 좋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증시가 좋겠죠. 자,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오늘 뭐 수소경제위원회 수소모빌리티가 진행 중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는 정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은 뭐 소비자 물가 동향, 이제 뭐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보이겠죠. 이게 또 뭐 디플레이션이니 많이 뭐 또 헛소리 할 거예요. 원택트 비대면 도로 점용, 사전 심사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뭐 이런 뉴스, 클라우드 활성화 사업 통합 착수 보고, 뭐 오픈 베이스 이런 종목들 봐야겠죠. 네, 지금 수소 모빌리티가 진행 중이고요. SK 바이오팜이 드디어 내일 상장합니다. 뭐 당연히 100% 넘게 상승해서 그 시초가가 결정된 다음에 상한가를 가겠죠. 웬만해선 이상한 일이 없는 한 그 상한가를 지키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한가를 가면 저는 좀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저 내일 일찍 나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 오늘 장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뭐 딱히 난유입니다. 뭐 코스피는 거의 약보합이었는데 상승하다가 약보합을 보였으니까 충격은 더 크겠죠. 근데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가 안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좀 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릴만도 한 게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이 1.41% 떨어졌습니다. 얘도 플러스 달리다가 마이너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673 매수라고 뜨지만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 시작할 때 1000 정도를 사고 팔면서 시작할 때 2000 정도 샀겠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2000 정도 샀는데 만약에 그 1407을 팔면서 떨어졌으면 손해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600인 거지. 이게 이 동안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외국인도 258 매도라고 잡히지만 여기서 2000 정도 팔다가 내려가면서 1800을 샀으면 결과는 258이지만 결국에는 얘들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 거죠. 최종적인 썸인데 이게 주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돈만 계산한 거예요. 약간 이런 수치에 그 팩트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결국에 보이는 거 이거니까. 예. 보이는 거 이거고 저게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진짜 도통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 지금 좀 바꿨습니다. 대차를 뺐어요. 지금 뭐 공매도 거래 중지 기간인데 대차를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변동폭을 볼 것도 없고 맨날 하락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빠져나갔죠. 예, 이거는 청약 실패한 자금에 빠져나간 거고요. 하지만 투자자 예탁금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요. 지금 증시로 투입되는 돈도 많고 아마 SK 바이오팜을 기준으로 해서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높아질 건 자명하고 그 돈들이 어떻게 낙수효과가 일어날지를 보는 거예요. CMA 잔고도 좀 줄었고요. CMA 잔고는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계속 역대 최대치고 아무튼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베고데이션 상태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잠깐 콘텐고로 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다시 선물을 팔면서 약간은 베고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국인은 계속 현선물 차익 거래로 공짜 돈을 벌고 있어요. 시중융자는 약간 줄었는데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고요.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고 다우존스가 강보합 부근인 거는 딱히 의미 부여는 힘들지만 어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아이시어가 상승하고 있고 아마 내일은 시초가가 좀 뜨고 시작하겠네요. 이대로 미증시가 끝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안 좋아요. 지금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큰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고, 바이오텍은 지금 거의 강보합권이라고 나오는데 이노비어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나 본데 제가 그 체크 안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노비어는 우리나라랑 엮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로존은 상승폭에 대한 좀 하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그냥 단기 조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2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00이 뉴노멀이 됐네요. 왠지. 예전에는 1000 후반에서 110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면 야 이거 좀 원달러 환율이 약한데? 이 정도였는데 지금 1200이 약간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 예, 달러를 좀 지켜볼 건데 전 달러가 원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WTI도 지금 아까 리바운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어서 리밸런싱 에비던스라고 했죠. 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40불 지금 복구했고요. 비트코인 상승, 골드 컨트랙은 그냥 조정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장이 지금 이번 주까지 조정한다고 그냥 마음에 깔고 그냥 장 보지 마세요. 예, 시장 보지 마세요. 진짜 급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폭락 안 합니다.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하잖아요. 아무런 악재가 없어요. 보니까 악재도 북한이 어떠고 저떠고 돼지 독감이 어떠고 저떠고 하면 분명히 반등합니다. 분명히 반등할 거예요.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믿고 한동안은 믿을만한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는 좀 경계할 만도 한데 지금은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